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친구 정유생입니다. 오늘은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한평생을 살았던 공자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원래 이번 시간에 공자의 사상을 소개해드리려고 했는데 공자의 생애를 이야기하는 것도 양이 많을 듯하여서 공자의 생애만 다루게 되었습니다. 공자의 사상에 대한 영상은 차후에 업로드 예정입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공자의 선조는 송나라 귀족으로 송나라는 상나라의 후예였습니다. 하지만 공자 가문은 정치적 분쟁으로 관직을 잃고 주나라의 후예인 노나라로 이주하게 됩니다. 공자가 늘 주공의 예약을 회복하자고 하는 이유가 있죠. 공자 가문은 대대로 무인 집안이었고 할아버지, 아버지 모두 무인이었습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60이 훌쩍 넘도록 아들이 없자 50살 연하의 공자 어머니와 야합을 해서 기원전 551년 70의 나이로 아들을 얻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공구, 즉 공자였습니다. 공구는 공자의 이름으로 어릴 적에 머리가 움푹 들어가 있어 그런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자는 존칭 표현으로 스승님, 선생님이라 해석됩니다. 이때 공자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야합을 했다고 했었는데 이는 말 그대로 들판에서 남녀가 교합을 했다라는 뜻으로 볼 수도 있고 정식 부부가 아닌 사람들이 성교를 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건 그런 연유로 비록 이제 공자의 선조는 이제 고귀했으나 공자는 그 출신이 비천해서 어려서부터 차별받았습니다. 공자는 기골이 장대한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 키가 컸는데 무예를 좋아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혼란한 시대였다 보니 자신을 지킬 정도는 됐습니다. 공자는 어려서부터 의례를 재현하면서 놀았다고 합니다. 공자의 아버지는 이미 공자가 태어났을 때 노인이었고 그래서 공자가 3살 때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공자는 아버지 없이 가난하게 컸고 그럼에도 15세에 배움의 뜻을 두고 이후 끊임없이 학문을 연구했습니다. 공자는 정해진 스승 없이 여러 사람에게 학문을 배우고 음악을 배웠습니다. 그가 배움의 뜻을 둔 지도 얼마 되지 않았던 17살 때 이번에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공자는 어머니의 3년상을 정성스럽게 치르고 19살 때 송나라 처녀에게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20세에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이름은 공리였습니다. 가정을 꾸리고 자식까지 생긴 공자는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20세에서 30세 무렵까지 창고 지키기, 가축에게 먹이 주기 등 닥치는 대로 일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공부를 손에 놓지 않았습니다. 공자는 30세가 되었을 때 약간의 명성을 얻었고 제나라 경공과 안영이 공자에게 예를 묻기도 했습니다. 이쯤부터 공자는 제자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고 속수 이상의 예물을 가져오기만 하면 누구든 제자로 삼았습니다. 여기서 속수는 말린 고기 10묶음을 말합니다. 이 시기에 용맹하고 의협심이 있었던 자로가 공자의 제자로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공자는 스스로 서른을 이립이라고 평했는데 이는 인격이 성숙되고 예를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도 받아들였다고 보입니다. 공자는 34살 때 몇몇 제자와 주나라 도서관에 가서 노자에게 예를 물어보기도 하며 학업에 정진했고 35살 때는 벼슬을 구하기 위해서 제나라로 갔지만 제나라의 경공은 공자를 등용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공자는 제나라에서 소음악을 듣고 고기 맛을 잊을 정도로 심취하게 됩니다. 다시 노나라로 돌아온 공자는 시, 서, 예, 악을 닦으며 무수한 제자들을 양성해냈습니다. 여기에는 덕행으로 유명한 안회, 언어와 상술로 유명한 자공 등 뛰어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공자는 그렇게 40세가 되었고 불혹의 경지에 다다르게 됩니다. 불혹은 생각이 분명해져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공자는 계속 벼슬길에 오르려고 했지만 그에게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또 한 번 강산이 바뀌어갈 때쯤 공자는 자신의 운명을 점치기 위해
주역을 셀 수 없이 읽었습니다. 그때 죽간을 묶은 끈이 3차례나 끊어졌다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였습니다. 공자는 쉰사를 쥐천명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주역에 대해 해박해져서 자신의 운명, 즉 자신의 한계와 가능성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자신의 운명을 명확하게 알게 되었을 때 마침내 그에게 기회가 찾아왔고 그는 노나라에서 대사구라는 높은 관직까지 올라갔습니다. 대사구에 오른 공자는 노나라 전공을 보좌하여 반란을 진압하는 데 힘썼습니다. 반란을 진압했으나 정세는 공자에게 불리했고 공자는 또다시 노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공자의 주유 열국이 시작됩니다. 공자는 몇몇 제자들과 함께 노나라를 떠나서 위나라로 갔다가 진나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위의 광땅에서 양호라는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서 포위를 당하고 결국 진나라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자는 다시 위나라로 돌아와서 위나라 영공이라는 제후 밑에서 벼슬을 하다가 영공이 죽자 위나라를 떠나서 조나라, 송나라, 정나라를 거쳐서 진나라로 가게 됩니다. 여기서 잠깐 공자는 벼슬을 하다가 이제 채나라를 거쳐서 이제 초나라로 가려고 하는데 공자가 이제 초나라 왕을 만나려고 하지만 실패하고 결국 다시 이제 위나라 제후의 부름을 받고 위나라로 가게 됩니다. 공자는 여기서 또 3년 정도 벼슬을 하다가 다시 이제 노나라 개강자의 부름을 받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이 과정에서 방금 설명을 드렸듯이 이제 위에서 진나라로 갈 때 광땅에서 포위를 당해서 공자는 고초를 겪기도 하고 송나라에서는 죽을 위기도 넘기게 됩니다. 변장을 해서 간신히 빠져나갔습니다. 공자는 앞서 봤던 여러 나라들 중에서 위나라와 진나라에서 이제 잠깐 벼슬을 했을 뿐 다른 곳에서는 벼슬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 시기에 공자는 은자들의 비아냥과 정나라 사람의 지비른개같이 보인다 라는 말도 모두 수용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공자는 이때 당시 시기를 이순, 즉 귀가 순해졌다고 표현했는데 이는 남의 비난이나 칭찬에는 초탈하여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는 경지를 말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 공자는 남의 비판이나 칭찬을 신경 쓰지 않고 꿋꿋이 자신이 할 일을 했다고 본인을 평가한 것입니다. 그는 68세 때 노나라 개강자의 부름을 받고 다시 노나라로 돌아가면서 그의 여정을 마무리 짓게 됩니다. 앞서 말씀을 드렸듯이 노나라의 개강자가 이제 공자를 불렀다고 했죠. 허나 개강자가 그를 부른 까닭은 공자를 등용하기 위함이 아니고 그의 제자들을 등용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노나라로 돌아온 지 1년 만에 공자에게는 슬픈 일이 찾아옵니다. 아들 공리가 그의 아버지보다 일찍 죽은 것이었습니다. 공자는 간소하게 장례를 치르고 아들을 가슴에 묻었습니다. 아들마저 먼저 보내고 이른이 된 공자는 종심소욕 불유구, 즉 마음 가는 대로 해도 법도를 어기지 않는 법도와 마음 일치하는 경지까지 오르게 됩니다. 또 그는 인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71의 나이에 춘추를 개편하는데 그 해에 노나라 애공이 기린이라는 전설적인 동물을 잡자 그것을 어진 짐승이라고 생각한 공자는 기린과 자신을 동일시해서 크게 목 놓아 울고 더 이상 춘추를 쓰지 않았습니다. 또 이해에 자신이 가장 아끼던 제자 아내가 죽자 공자는 큰 충격과 슬픔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공자의 슬픔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해에는 용맹하고 강직하던 자로가 위나라에서 전사하고 젓갈이 되었습니다. 공자는 또다시 목 놓아 울며 집에 있는 젓갈을 버리게 했습니다.
한동안 이 기록을 보고 공자가 인육을 먹었느니 많이 하는 다소 황당한 논란이 있었는데, 단지 공자는 제자가 젓갈이 된 것을 보고 젓갈을 볼 때마다 제자가 생각날까 싶었기에 젓갈을 버리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공자도 더는 버티지 못하고 기원전 479년 73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공자는 뛰어난 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자공에게 천하의 도가 사라진 지 오래되어 아무도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는다는 신세 한탄을 남기면서 쓸쓸하게 떠나갔습니다. 이런 공자의 삶을 보고 당시 은자들은 안 되는 줄 알면서도 하려는 사람이라며 공자를 비아냥거렸으나, 공자는 죽어서 대성 지성문선왕, 지성선사 등으로 불리며 불세출의 철학자로 이름을 날렸으니 꺾이지 않는 마음으로 살아간 그의 삶도 헛되지는 않은 듯 싶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벗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 오늘 영상은 이 자료들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오류에 대한 따끔한 지적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신 벗들은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